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결국에는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음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저평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서정진 그 회장님께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7개 나라와 레케로라주의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삼중 바닥을 찍고 결국에는 터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기대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런 어떤 어려움 때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차를 살펴보면요. 자, 28만 9천 원에 이런 어떤 슈팅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어떤 하락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리 뭐 오래갈 하락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어떤 저가에서의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자동차 업황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살펴보면요. 월봉을 볼까요? 월봉상 조정에 대한 폭이 거의 다다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런 어떤 캔들의 어느 정도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봤을 때 다시 한번 추세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선이 확고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거래량 터지고 슈팅 이후에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LG전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그동안에 거의 10년 넘게 거의 박스피라기보다는 침체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뭐 2017년 뭐 이런 슈팅이 잠시 나오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는 그러다가 재차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잠시 조정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가 바로 LG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실적이 받쳐주는데 주가가 좀 방향성이 안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우상향적으로 이렇게 좀 그 주가가 모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자, 이전에 주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크게 보이면서 우상향적인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삼성전자의 눌림목 상황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힘을 모아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가격선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전의 슈팅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쉬어갔었던 근데 삼성전자는 좀 쉬어간 이후에 결국에는 반향성이 나오면서 크나큰 이런 어떤 시세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주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슈팅 이후에 눌려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을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참 두산중공업이 이전에 17,700원을 기록하다가 하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차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가격선에서 상방으로 강하게 상방으로 튼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랠리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봉 상황에서 살펴보면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하락에서 순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주가에 있어서 다시금 바닥권을 다지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자, 예전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이전에 15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참 이런 어떤 주가에 이거 몇 년째입니까? 이런 어떤 하락세가 참 하락세가 오래 나왔던, 하지만 다시 한번 슈팅 이후에 눌려주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보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터닝해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침체권에서의 이런 어떤 구간 다시 한번 이 저평가의 해소 국면으로 추세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87,400원의 슈팅을 찍고 다시 누르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충분히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적인 자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고점에 51만 9천원 이후에 하락세가 엄청나게 좀 출렁였던 그런 어떤 모습을 뒤로 하고 결국에는 그 카카오의 미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외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39의 모습, 나스닥 1.24의 모습으로 다행스럽게 좋은 그러한 낙관론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장기 국채금리 이런 어떤 부분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좀 나왔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내는 뭐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중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위한 그런 어떤 발돋움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슈팅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슈팅이 많이 나오다가 재차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는 또 이제는 그 대선 테마주가 또 강력한 랠리를 펼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현재 주가의 코스닥의 N자형 하락세 이후에 저점에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바닥권을 찍고 다시 한번 터닝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뷰는 결국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강세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부여잡으면서
그 시장에서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도 묵묵하게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점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